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사안은요. 최근에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신속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많은 대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88 주택 공급 대책과 그리고 서울시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심의가 최근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은 사항들이 아마 적용이 될 거고 또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우리 과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무청 도시정비과장 안병석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제가 작년에 창의청회하고 이제 떠났다가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또 때가 되어서 또 호출을 당해서 왔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늘 하시다 보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가장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세상이 하도 바뀌어서 우리가 우리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우리도.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이 맨날 바뀌니 이게 뭐 긴가 민가 우리도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늘 궁금하시고 헷갈리시고 또 오해하시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이제 신당 19역이 또 대표적으로 재개발의 가장 1호 사업 신속통합도 이뤄요. 36일만도 이뤄요. 6개월만도 이뤄요. 이제 정비업체, 설계업체도 뽑고 시공사업 뽑는 것도 1년 안에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이뤄요. 아마 이제 신속통합에서 착공도 1호로 해야 될 것 같고 준공도 1호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늘 새로운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게 신당 19역이라서 신당 19역의 대의원님들이나 또 조합의 이사들이나 임원님들께서는 또 다른 것도 주민대표 하신 분들은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정부에서는 지난 8월 8일 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해가지고 거창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 8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안건 해가지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도 어디서부터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법이 바뀌면은 우리 주민들께서는 또 오해하신 게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발표하면 그 다음날 바뀌는 줄 알아. 안 바뀌어요. 네. 이게 정부 정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한 거지 바뀌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법이 바뀐 다음에부터 이걸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8월 8일 날 발표했는데 벌써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지 이거 유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지원 방안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이제 주택시장이 어떻길래 그다음에 주택 공급이 어떻길래 정부에서 이렇게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하는지 그리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앙부처에서 8월 8일 날 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올해 3월달에 재개발 재건축 2대 10종 10가지 사업 지원 방안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게 이제 8월 말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9월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같이 모아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택 동향입니다. 도대체 지금 어떻게 집값이 오른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보니까 정부에서 분석하기를 자 강남, 용산, 서초 이런 도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지역에 서울 선호 지역의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선호 지역은 상승들이 보이는데 거꾸로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강력한 양극화 현상 이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 자료에 보니까요.
지방하고 서울하고 가격이 오르는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강남, 서초, 송파 위주로 오르는 게 10배고요. 같은 25개 구청 서울시에서도 도봉 강북 그다음에 도봉 이런 쪽에 변두리 지역은 오르는 가격의 양이 추세가 훨씬 적더라. 그래서 지방하고 서울은 오히려 그 가격 차이가 더 벌어져서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이 한 1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니까 이거 뭔가 대책을 써야 되겠는데 거꾸로 서울은 오르는데 잘 나가는 곳은 오르는데 지방은 오히려 오르는 게 미미해서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이 지경에 와서 또 이것도 비정상이다. 한쪽만 신나게 오르고 한쪽은 별로 안 오르는 것도 비정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거래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이 차이가 뚜렷하게 있어서 서울 지역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지방은 거래도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더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왜 그러면 집값이 오를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제 주체의 비중도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집값이 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이걸 보면요. 정부에서 분석하는 것은 첫 번째로 자, 우리나라에는요. 서울에는 특히 아파트 비중과 다세대 빌라의 비중이 아파트가 200만 원, 다세대 빌라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전체 주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세대 빌라 이런 이제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세대 빌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세 사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나서 서울의 다세대 빌라에서 임대를 살거나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세대 빌라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조금 더 안정적인 내가 돈을 좀 부담이 되더라도 작은 아파트라도 돼야겠다고 아파트 선호 경향이 뚜렷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아파트는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다세대 빌라 쪽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심리가 생겼어요. 또 하나 이제 주택담보대출자에서 주담대대출 이자 금리가 미국 관례에서 금리가 좀 내려갈 것 같다는 전망이 있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슬슬 아파트를 집을 준비해야겠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작성했다. 또 하나는 분석하기를 공급에 대한 불안정입니다. 심리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고 이자도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다세대 빌라는 안 들어가고 자꾸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거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집 살 때 집 아파트가 부족해서 더 오르면 어떡하지? 불안 심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의 주요 정책에서 포인트는 자, 전세 사기에 따르는 아파트 수요 증가가 늘어났다. 두 번째, 주담대 대출금리 하락을 기대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생겼다. 세 번째, 공급에 대한 불안정 요소가 있어서 그 공급에 대해서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원인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는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고 비아파트 주감주택 매매는 침체되고 있고 차별화가 양극화가 뚜렷하다. 그리고 지역별로 유형별로 그러면 맞춤형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정부는 판단을 해서 이제 부랴부랴 관계관 장관들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주택의 경향도 보면은요. 아파트에 인허가는 지난해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상반기 과거 장기 평균 91%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인허가는 한 10% 정도가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이런 그 비싸니까 이 공사비 때문에 싸우는 현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사비가 막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 망설이는 물량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인허가도 한 10% 정도가 줄어들었고 착공도 작년에 비해서 64%까지 급감을 했어요. 왜? 공사비 가지고 싸우는 현장이 많아지니까 공사비가 타결이 안 되니까 착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 상반기에 장기 평균 88% 수준으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착공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준공도 보니까 상반기 준공 시점은 장기 평균 140%이나
최근에 착공이 유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준공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비아파트 부분에서 장기 평균 26%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 무슨 이야기냐? 아파트는 그렇다 치고 다세대, 빌라,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의 건축 허가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전국 평균으로 26% 수준. 그러면 거의 한 80%가 허가를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을 보니까 여기에 10%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최근 들어서 서울 지역에는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을 건축허가 낸 사람들이 90%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10%만 내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터 잡으면 내가 다세대 빌라 짓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고 허가를 안 받느냐? 뭐가 있어요 여기도? 전세 사기. 이것 때문에 다세대 빌라 지어봐야 임대할 사람은 못 구해요. 분양도 안 돼요. 공사비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아파트 안 살고 다세대 빌라 지어가지고 이거 분양하고 세놓고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값에 연동해서 아파트 값도 오르는 게 현재의 추세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급이 전반적으로 유치될 가운데 특히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다세대 빌라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아파트만 들어가라는 성향 때문에 전체적인 주택 공급이 이상하게 됐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만 살라고 하는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느냐? 이게 이제 추진 방향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같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해당되는 거 있고 해당되는 게 아닌 것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신할 수 있도록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아파트가 계속 안정적으로 생겨서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야지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텐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신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마. 우리 아파트 꾸준하게 공급해 줄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집값 안 올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실전 방안을 통해서 우량 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의 주관적인 실현하겠다는 거고 그 방향으로 먼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도심 내 아파트라는 건 뭐예요? 도심에는요 빈 땅이 없어요. 그린벨트 빼고는 빈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아파트 철거해서 다시 짓는, 살고 있는 단독주택 철거해서 다시 짓는 재개발 재건축이 도심 내 아파트 공급하는 방법인데 이걸 획기적으로 그냥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뭘 했냐? 정비사업의 속도 빠르게 진행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또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현상에서 그놈의 공사비 때문에 옛날 싸움질하고 소송하고 하니라가 진행이 안 되니 게다가 또 부담도 늘어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 공사비 쌀 때는 싸게 지어서 비싸게 팔고 그냥 그래 좀 더 올라가고 주고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다니까 재개발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서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도 경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도심 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게 이게고요. 이 대책에 우리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가 다세대 빌라를 선호하지 않고 안 들어가려고 아파트 쪽으로 몰리니까 그렇다고 하니 이 다세대 빌라를 안 짓는 사람들한테 다세대 빌라 지어. 네가 지어서 그냥 안 되면 정부가 책임지고 사줄게.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빌라 막 지으세요. 혹시 임대 안 되고 그냥 안 되면요. 정부가 책임지고 그것도 뭐라고? 무제한으로. 얼마까지 살게요? 이게 아니고 네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우리가 살 테니까 빌라업자 선생님들 걱정하지 말고 좀 빌라 좀 지으세요. 이렇게 한 게 이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해가지고 빌라를 서울시에 있는 빌라를 신축 빌라 같은 것을 우리가 11만 원 플러스 알파 그래서 11만 원가 목표인데 11만 원가 넘어서 21만 원가 되더라도 지어서 팔고 있으면 내가 살게 이렇게 선언을 한 게 아주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공급 특징 보통 이제 정부가 이 88 대책을 기준으로 해서 42만 원을 6년 이내에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모든 정부가
이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하는 수법이 바로 뭐냐면 늘 들었던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개발은요 빨리 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지어가지고 촉진시킬 수 있는데 그럼 몇 년 만에 몇 세대를 지을 수 있어?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버님 할머니처럼 며느리도 몰라. 왜? 이놈의 조합이라는 게 잘 가다가도 싸우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정부에서 야 빨리 좀 가봐 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정부에서 확실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직접 지어야겠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모든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할 때 항상 신도시 이야기가 나오고 항상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게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빨리 부여하겠다. 그리고 22조의 매입 확약을 제공하겠다. 이건 뭐냐? 내가 택지개발지구에서 정부에서 LH에서 땅을 팔았어. 근데 그 사람이 누가 거기다 아파트를 지었어. 어떤 회사가. 근데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미분양이 됐어. 그러면 내가 팔아먹은 정부에서 팔아먹은 땅에다 아파트 짓다 미분양 됐잖아. 우리가 다 사줄게. 매입을 확약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 지어. 미분양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88 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죠. 그 다음에 신규택지도 발표하고 주택 공급 여건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하고는 큰 관계는 없다.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위주로 자 그러면 정부에서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그 다음에 부담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자 라고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 자 재개발이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도 통상 평균적으로 한 15년 걸립니다. 15년 걸리다 보니까 명자할머니 어르신들은 못 보고 준공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아서 15년 후에 아파트 공급을 기대하기는 정부가 너무 이거 급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15년 걸리던 것을 조금 더 빨리 하게 하자라고 내는 대책이 이런 대책인데요. 보실 거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서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은 뭐 얼마나 빨라질 수 있을까? 그러면 한 10년 정도에 우리가 끊어보자 라고 하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볼까요?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표를 통합을 하겠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재개발을 먼저 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지만이 정비구역 고시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신사시구역은 고시가 끝났을 때 이미.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과거에 한 5년씩 걸렸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구역 지정되는데 한 5년씩 걸리니까 찐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따로따로 정비계획, 기본계획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계획 수립된 놈 중에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처리하겠다. 동시에.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것을 이미 동시에 처리됐던 우리 신다시구역은 해당이 없죠. 속도 원당에서.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시에 분담금 추산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것도요. 박원순 시장님 때 재개발을 동의서 걷는데 내가 얼마를 내야 부담을 했는지도 모르고 아파트 동의하는 거냐고 악을 써대니까 그러면 다 분담금 알려줘. 재개발 시작하기 그래서 이제 뭐 재개발 계획 세우고 할 때 여러분한테 몇 번 뭐 분담금이 얼마고 평형이 얼마고 몇 평 부담해야 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줄이겠다. 간소화.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신당 10구에 또 계획 구역 지정하기 전에 분담금을 산정해가지고 전부 다 알려줬어요. 개별로.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개별로 안 해주고 대표적으로 몇 개 유형만 해서 산정을 하고 나머지는 조합 설립 때 개별적으로는 알려주겠다. 이렇게 할게요. 속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신당 10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단계적인 절차를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처분을 동시에 수립을 허용하고 또 행정처도 일괄 입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같이 묶어서 한다고 했죠. 한 덩어리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신당 19회처럼 사업시행 인가를 해야 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끝나면 관리처분 인가를 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통상 3년이 걸립니다. 또 조합 사업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또 통상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조합 설립한 다음에 나중에 인가하고 관리처분 받는 데마다 한 5년씩이 걸리니 그것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보자. 어떻게?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 관리처분 인가를 같이 해버리자. 근데 이렇게 하면 기간이 좀 더 5년, 6년 걸리던 것들이 조금 더 빨라지겠죠. 3년, 2년.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절차,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절차를 야 복잡한 거 빼, 단순화해서 빨리 합해서 해, 이게 아니고요. 합히긴 합히는데 이거 절차를 다 그대로 축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사업 시행 인가라면 건축심의 받아야지, 건축심의 받고 나서 인가 받고, 인가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을 하면 그냥 신청받고 감정평가 해야 되고 다 일자리 있죠.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줄여버리자, 이렇게 하고 반드시 합하기만 했어요. 근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희 같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빨라질까? 그죠? 예. 아침에 3개 먹고 저녁에 4개 먹으나,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 먹으나, 이렇게 먹으면 똑같은데, 근데 아침에 3개 먹고 저녁에 4개 먹는 것을 그냥 아침에 이렇게 다 먹어 그러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먹으려면 밥 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물 떠야 되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빨라질까? 라고 하는데 정부는 일단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가능하려면 이제 바빠지는 것은 조합이 바빠집니다. 과거에는 조합 설립 인가한 다음에 아유 사업 시행 인가만 준비해서 빨리 인가 받자, 그 다음에 인가 끝나면 이제 관리처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조합 설립 인가한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를 같이 하려면 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엄청 많아지죠. 엄청 바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합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으면 같이 묶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같이 묶었으니까 열심히 하면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역량이 있어야 돼요. 이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쳐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론상으로는 사업수행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처리하겠다. 3년, 2년 걸리던 것을 같이 해서 준비만 잘하면 조합설립 인가한 다음에 불이 나게 3년, 1년 이내에 인가준비 관리처분인가까지 끝내면 그러면 가능은 하겠다. 그런데 똥줄 빠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처 공무원들도 이제 편한 세상 다 살았다. 정말 엄청납니다.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재개발은요, 제가 한 30년 해보니까 이거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그놈의 절차, 총이 한번 달라면 13일 전에 통보하고 언제 하고 어떻고 30일 전에 어떻고, 지금 여러분들 시공사 뽑는다고 준비하고 있죠? 시공사 뽑는데 뭐 하고 절차하고 금방, 아이고 세상.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조합과 공무원들이 바빠지지 않으면, 그만큼 업무를 처리할 역량이 없다면 효과적이지 않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면 기간은 단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나면 바로 착공을 하고 준공할 수 있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나야지만 착공을 하니까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동시에 나면 인가와 동시에 착공이 가능한, 이주가 가능한 컨디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빨라질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그게 가능할까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절차 간소화가 또 뭐냐면, 이것은 이제 신당 19명에 해당되는 건 뭐죠? 우리가 조합설립 인가까지 했으니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가르치는 거, 이것은 이제 신당 19명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당 19명 조합의 역량이 뛰어나야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놀고 있으면 안 돼요. 맨날 회의만 하고 앉아있고 맨날 뭐 검토만 하고 앉아있으면 뜻이 없습니다. 검토 그만하세요. 그래서 빨리 합시다. 빨리. 왜 빨리 하냐? 지금 보세요. 신당 8구역 우리 조합장님 안 오셨죠? 아니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총무님 오셨는데, 신당 8구역이 지금 조합설립인가 한 지가 언제 났지 그게? 저희도 오셨네요.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예. 신당 8구역이 조합설립 인가한 지가 상당히 됐고요. 최근에 관리처분 인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주하고 착공하면 되죠? 안 돼요. 왜? 오래전에 인가를 받다 보니까 설립인가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언제부터? 정비계획부터. 처음부터 건축심의 다시 받고요. 처음부터 다시 사업시행 등록인가 받고, 연병을 인가 다시 관리처분 또 받아야 돼요. 재개발 조합에서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바로 착공 한 번에 끝나는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드시 2번, 3번 설계변경하고요, 2번, 3번 관리처분 변경인가 해야 됩니다.
관리처분 변경인가는요 주문 날 때까지 한 10번 이상은 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하고 관리처분인가 하는데 그놈의 검토만 서설하고 있으면 백날 검토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또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비책이 뭐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빨리 하고 착공을 먼저 시켜놓죠. 2주를 먼저 시켜놓습니다. 근데 조합원들이 이사 가는 걸 한 2년 걸려요. 막 안 되는데 막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2년 걸리는 거 불가피하게 확보되어야 하는 기간 동안에 신당 8개월처럼 자 2주 먼저 시켜놓고 다시 정비대에 변경인가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하는 겁니다. 노는이 연불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인가 첫 번째 관리처분을 너무 신중하면 안 됩니다. 너무 꼼꼼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착공하기 전에는 몇 번을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신당 19회처럼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인가 동시에 나고 2주가 시작되면서 착공을 하는 기간이 짧아지면, 자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봅시다. 2주 시작합시다. 2주 시작한 이 시점에 다시 우리가 착공하기 전까지 원래 착공할 수 있는 준공할 수 있는 도면을 검토해서 계획을 바꾸든지 변경인가 같은지 관리처분인가 하는 것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러면 종기업체나 설계업체나 뭐 또 돌고 걸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잘 하시던지요. 근데 그런 재개발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돈 아까워서 우리가 이거 꼼꼼히 해가지고 이주하고 착공을 한 번에 준공할 수 있는 도면 만들어보자. 없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처럼 법이 바뀌어요. 중간에 계획이 바뀌고요. 또 시장이 바뀌면 나중에 2년 후에 뭔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꼼꼼한 것도 좋지만 이런 상황이니 신당 8개월처럼 관리처분까지 먼저 해놓고 2주 시켜놓고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이거 하고 해서 이제 진짜로 들어갈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하는 지가 신당 8이 꽤 오래돼서 그 도면 가지고는 옛날 구식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그대로 착공하면. 그 다음에 용적률도 높아지거나 기준이 법이 바뀐 것도 이번에 다 찾아 모을 수 있는 것을 찾아 먹어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 번에 가는 건 없다. 첫사랑하고 결혼한 남자는 별로 없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연애도 조금만 그 중에서 좋은 놈이 나타나는 거지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고 그 감을 잡으셔야 돼요. 신당 19명은 아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완전히 해서 그냥 바로 갈 거야.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단계별 간수화 보니까 사업별로 단계별 간수화가 있는데 이건 신당식에 해당이 안 돼요. 재개발 소약 설립 같은 경우는 재건축만 75%를 70%로 동별 요건을 뭐 3분의 1로 해서 하겠다는 거고, 이건 뭐 재건축이니까 이야기할 거 없고, 또 현재 추진위 동의서만 이렇게 조합 설립 동의한 걸 봤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안할 때 정비계획 동의하는 것도 조합 설립 동의를 봐버리겠다. 이러니까 재건축은 들어가라 말거나 뭐 어차피 오늘은 재건축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또 지자체가 추진주체에게 토지등설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금 장춘동에 우리 주민대표님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민대표에서 재개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주소 좀 주세요. 개인정보입니다. 뭐 좀 주세요. 개인정보입니다. 네가 뭔데 주라고 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걸 한번 추진하려고 동네 사람들한테 연락이라도 하려면 아무 정보가 없어요. 이러니 사업이 되겠냐고요. 그 명부 작성하고 그 사람들 연락처 따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갑니다. 그래서 재개발 바닥에서요. 재개발 조합 명부가 족보입니다. 이게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우리 구청에서 내가 재개발 추진할 테니까 좀 주세요. 그러면 주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못 준다겠으니까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총회시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총회 투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이게 더 복잡합니다.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요. 재개발 구역의 한 60% 정도가 나이 드신 장년층, 노년층입니다. 이분들이 유튜브는 볼 줄 알고 하는데 이거 카톡 보낼 줄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런데 눈 띄워가지고 봐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와서 A 조합장, B 조합장 찍으라고 하면 손 돌려가지고 A 찍으려다 비찍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런 것도 온라인 초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또 이게 온라인 초기에 전자 투표를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온라인으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서버를 만들고 그 서버에 저장해야 되고 하려면 이 설비만 갖추는데 한 10억 이상이 된답니다. 그러니 그 회사들은 그 돈 투자해가지고 온라인 초기 누가 안 써주면 망하는데 그래서 업체가 많지도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론상으로는 전자의뢰 방식도 허용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신당 식구에서 써먹을 것은 이거 하나. 우리 하기 전에 사업시인과 관리처분인가 이거 같이 묻겠으니까 준비만 잘하면 기간은 확실히 단축할 수 있겠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신당 식구에 혜택받는 것 통합심입니다. 통합심.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심의라는 것을 한번 받으려면요.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그놈의 심의가 얼마나 많은지요. 환경영향평가, 지하영향평가, 건축심의, 무슨 놈의 심의, 에너지심의 그놈의 심의가 누가 그렇게 밥만 먹고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관련된 업체망이 한 20개 이상 돼요. 그놈의 심의다 보면 돈 주고 시켜가지고 하면 빨리빨리 해주면 세상에 사업시행인가 처리기간 60일인데요. 심의하는데 6개월 1년 걸리는 데도 있어요. 배구마다 배구공이 더 커. 그래서 정부에 내놓은 게 통합심의하자. 야 이거 심의를 이론과 통과했더니 경관심의 갔는데 에너지심의가 나서 에너지심의 갔더니 에너지 전문가들이 앉아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에너지를 아껴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왜 그렇게 생겼어? 이지라는 거예요. 지가 교통 전문가면 교통 이야기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평수가 이건 너무 적은데 건축 이야기 너무 잘하는 거야. 심의가면요 가관도 아닙니다. 예? 네 교통 전문가로 왔잖아. 근데 왜 거기다가 뭐 적용이 얘기는 안 이쁜데 나머지는 더 쉽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 이야기만 하라고. 뚫린 입이라고 막 갖다 대기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이야기를 건축심의 가서 건물 올리라 했는데 에너지심의 갔더니 건물 깎으라고 그러고 무지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추라 저거 맞추라 이비 맞추라 저거 맞추라니까 시간이 어마어마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하겠다. 한 번에 통합심의가. 네, 이거 잘하는 겁니다. 아마 신당시군 이걸 혜택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 대상. 그래서 심의 받으면 다른 거 또 이거 또 심의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되게끔 빼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대 대상은 통합심의에서 재해양, 소방선 등 여러 가지 심의를 한 번에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장애인시설 협의 등 이런 것은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신당시군 이거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관리처분. 그래서 인가 신청 전에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의 신청을 허용하겠다. 무슨 이야기냐? 현재 신당 8구역이 최근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요. 작년 9월인가 관리처분에 인가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타당성을 검증해 주세요 하고 부동산이나 보냈더니 원래 처리기간이 관리처분 처리기간이 30일이에요. 그러면 타당성을 의뢰하면 30일을 더 줄 수 있다 해서 최대가 60일이에요. 근데 타당성을 보냈더니 부동산에서 회신한 게 6개월 걸려서 왔어요. 이게 지들이 날짜를 정하지 말더니 날짜는 정했고 허름무슨 지들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30분만 안 하면 우리가 정말 또 공부 담당하는 걸 징계줄 거야? 이렇게 되는데 징계도 안 줘. 법만 30일이야.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관리처분 총회하고 다 일자 말을 했는데 우리 자네들 한번 숙제검사 좀 해자. 숙제검사하는데 무슨 총회하는 것보다 더 걸려. 그랬듯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관리처분이 신청한 후에 지금은 구청에서 신청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관리처분 총회할 때 우리 저 타당성 검증 빨리 신청하게 결의해 주세요 하면 총회에서 결의하면 타당성 검증을 바로 조합해서 신청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6개월 걸리더라도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준비하고 소리 맞춰가지고 구청에다 신청해놓고 그거 오면 처리하는 거죠. 이것도 잘한 것 같아요. 이거 혜택 볼 수 있습니다. 또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도요. 법적으로 사업시 인가가 나면 아파트 받을 거야 분양 신청을 받게 돼 있는데 이걸 120일 동안 받게 돼 있어요. 최대. 근데 사실 아파트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결정하는 거 하루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묘해요. 7일 안에 하세요 그러면 7일 안에 하는데 70일 안에 하세요 그러면 69일만 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 주민등에서 우리가 동의서 75% 건데 30일 안에 거듭지다 했더니 30일 안에 다 거듭긴 했어요. 그런데 꼭 29일 날 되더라고요. 왜 안 내세요? 날짜 남았잖아요.
왜 날짜를 늦게 내는 거 이자 생기는 건가? 그래서 쓸데없이 120일 동안 질질 끌게 없어. 120일 얼마 몇 달에. 그래서 이것도 나는 한 60일만 줄였으면 좋겠어. 또 나 30일이면 돼. 내가 몰라서 분양신청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러면 뭘 90일이나 120일이나 어쨌든 이것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당 10에는 해당이 돼서 혜택을 받을 겁니다. 또 이주하고 착공 우리 신당팔이 아침 잘 됐네. 아침. 우리 신당팔도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에 허브 대출 보증을 진행을 하는데 이놈의 대출 보증이 한 2개월 정도 걸려요. 조합장님 신당팔이 얼마 걸렸어요 지금? 3개월 걸렸죠. 쳐죽일 놈들이야. 아니 뭐 돈 소비한 돈 주고 안 주고 물어보면 보고 해줄게 하면 되는데 뭐 3개월씩이나 모르고 쉬고 잡고 있는 몰라. 그래서 이것도 협의를 빨리 하도록 하겠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관리처분 인가 끝나고 현재는 관리처분 인가 끝나고 대출을 해줄 건지 말 건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관리처분 인가 안 내줘도 관리처분 인가 검토하는 시간에 조합에서 신청하면은 미리 검토해 해가지고 이것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 단축되고요. 또 철거 시민을 통해서 철거 시민하고 있는데요. 뭔 놈 시민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2주 알려주면 철거 시민도 통해서 기간 단축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신당 시비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사업시행 인가 때 통합 심의하고요. 관리처분 사업시행과 동시에 하고요. 분양공고 기간 줄이고요. 하당성 검증, 허브 보증 미리 신청하면 인가 낭비행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에 동시하면 기간이 줄어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인허가 법정 처리 기간 관리를 강화해서 관계기간 연결에 따라서 지원 방지를 위해서 합동조정회를 신설하겠다. 공무원들이 처리 기간이 30일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학년이나 평가 협의를 보냈더니 거기서 60일 만에 와요. 그러면 30일 걸려서 처리 못한 놈이 잘못이요. 협의를 늦게 해준 놈이 잘못이요.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지들 멋대로 지원을 하고 싶은 것을 합동조정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 이것도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인허가 상담이라든가 관계기관 협의 업무 지원을 강조해서 지자체 또 국토부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우리가 협의를 보냈더니 어떤 놈이 농땡이 피고 안 해주면 여기다 신고하라는 거예요.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직접 챙겨서 그 왜 안 해줘 정말 전화해주겠다. 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공공지원을 통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 이게 공공지원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 효력을 증명해 본 게 신당 19년인데요. 자, 음마아파트가 27년 만에 조합설을 했던 것을 우리는 6개월 만에 했다. 75%를 36일 만에 했다. 그랬더니 우리 중림동이 30일 만에 75%를 깼죠. 그럼 우리가 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당 19역이 조합원이 800명이 넘고 중림동 한 400몇 명인데 뭐 반토막인데 36일 반토막이면 한 18일 만에 했어야지. 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30일이나 해서 역시 중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빠르긴 빠르구나. 그래서 입증이 됐고요.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사업 지원 방지를 위해서 구청한테 맡겨보니까 의외로 또 잘 되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했고요. 이 재개발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조합장 회의 조합이면 회의총회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운데 있어서 재개발이 많이 없으니까 모르시는데요. 저희 강북구에 한번 가보시면요. 아침 저녁으로 회의총회가 됩니다. 장이 14구역 엊그저께요. 비대위들이 한 1년 전에 1년 전에 작년 말구나. 작년 말쯤에 조합장 연임총회를 해서 총회를 끝냈어요. 현재 조합장이 당선이 됐어요. 불과 6개월 만에 회의총회가 나왔어요. 불과 일주일 후에 조합에서 비대위 편등 조합이사 회의총회가 또 했어요. 거기가 조합원이 1,400명인데요. 총회 한 번 하는데 50분. 누구 돈 얘기해요? 네? 조속으로 회의총회를 해야 되는 거야. 왜? 너무 쉬우니까. 조합원 10%만 발의하면 회의총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뭔 일이냐고 이게. 게다가 과거인데 뭐 14구역 비대위는 없죠. 14구역 비대위에서 회의총회에서 사람이 안 모일 것 같으니까 현장에 투표를 하면 당일날 현장에서 10만 원 드릴게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뭔 짓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0만 원 받고 회의총회 뭐 가서 그냥 안 찍으면 되지. 아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회의총회 때문에 업무를 못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것도 회의총회를 못하게 하자. 어떻게? 회의총회 한다고 신고하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돼. 지금은요, 법에 어떻게 되냐? 10%가 해임에 동의하면 해임의 그 관리자가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구청에도 하나도 안 받고 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이제 신고를 받고 또 신고를 의무화하겠답니다. 그리고 해임 시에는 지자체장이 정상화 방안을 준합니다. 어떤 거? 니네들이 해임 총회 한다고 보면 해임 총회 지금 딱 중요할 텐데 건축시행, 사업시행인가 뭐 해야 되는데 이걸 해임 총회면 사업에 지장이 없을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임 총회 하면 또 분당 보면 막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구청에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또 조합 임원 해임 오면 이게 조합이 잘 돌아갈까? 이거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우리한테 시켜? 이상한 법이긴 한데 아니 이걸 또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해임을 총회를 하기가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니 지금 해임 총회들이 조금은 더 잠잠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사비, 항상 공사비가 문제에서 싸우고 하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10% 이상 증액이 왔을 때는 사유하고 내역을 구청에다가 제출을 해서 이 구청에서는 니네들이 다 검토를 못하니까 이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는 부동산에다 보내가지고 검토를 해봐. 자, 공사 계약에서 허락서 가져와봐. 어디 잘 됐어? 검증을 하는 거예요. 공사비 올려달래요. 그래 그럼 가져와봐.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구청에다 시켜? 그것도 많이 안 주면서 3% 준다고 하니까 좀 참고가야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제도를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공공관리 신청 요즘에 사업관리 주요 업무 대행하고 조합 컨설팅 운영활동 지자체에서 공공관리를 도입해서 조합에서 요청할 때 우리끼리 잘하니까 신경 쓰지 마 하면 잘 할 거고요. 아유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도저히 나는 안 되겠어 우리끼리.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한번 해줘봐. 조합 이거 하는 거 맞는지 한번 해줘봐 하고 공공관리를 선임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계획 등 조합 업무를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이 가장 뜨겁죠. 왜? 사실은 재개발에서 주인은 시공사예요. 재개발 사업을 하는 모든 돈을 자금을 흐름을 되는 게 시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돈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경쟁이 치열한데 앞으로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싸움판이 너무 커져서 나는 감당 못하겠으면 그것도 구청에다 맡기라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왜 해줘? 월급을 줘주던지 아무튼 이 제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이 망가지는 거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지 말아라. 공사비 때문에 싸우는 거 모른 체 하지 마 이제. 시공사 선정 때문에 싸우는 거 구청에서 관여해. 그래서 그 제도를 강화를 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에 대한 신속 조정 이것도 사실 이제 신당시로 해당이 되겠죠. 분쟁의 신속조정도 일정 규모 이상에서 공사비가 발동할 때는 무조건 전문가를 파견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무조건 들어봐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공사 계약을 할 때 승인 요청할 때 우리끼리 검토하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잘 듣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거나 다른 계약을 할 때에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잘 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의무적으로 옛날에는 구청이가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해? 그거 안 해줬는데 해줘야 되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증 층에도 공사비 검증을 위해서 금상에 이거 공사비 검증해달라면 한 달, 두 달만 걸리는데요. 인력을 두 배로 늘려서 빨리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제 지원이 있는데요. 초기 사업도 일부를 기금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구역 딱 50억 이내에서 계속 해주겠다. 근데 현재 서울시는 최대 30억에서 75억까지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 발표고 서울시는 이미 한 75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걸 쓸 수는 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75억을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뭐 올해는 뭐 한 5억, 내년에는 7억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쪼개서 짜여서 그걸 주니까 이제 조합에서 쓰고 싶을 때 많이 못 쓰죠. 예를 들어서 신당 식구역 같은 거 이제 조합설을 밀어놨으니까 시공사 뽑히면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각종 시민에 대한 모든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고 설계사무이 이미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 과정에 있는 시공사의 특화 설계라 해서 시공사 브랜드에 맞는 설계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죠. 그래서 뭐 그 용역비를 돈 주고 이리 시켜야지 돈 안 주고 이게 안 되니까 그것만 해도 뭐 10억, 20억이 나가는데 우리가 시에서 인정받는 거 5억, 7억 가지고는 뭐 운영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융자 금액을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대출 규모를 확대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20조까지 더 주겠다. 그 다음에 설계비나 공사업비도 보증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이런 비용에 관한 문제는 시공사가 생성이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자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시공사가 해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별 대출 보증 안전을 생각하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시공사들이 조금 이제 배짱 장사를 하죠. 조금 이 사업성이 없거나 변들이거나 이게 별로 또 중앙에 없는 것은 우리가 시공사가 오락해도 안 가죠. 이건 뭐냐면 시공사에서는 이 작업에 대한 운영을 할 때 보증 한도를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 가중치가 있는데 이걸 현재는 125%로 했어요. 재개발에 네가 사업을 시공한다고? 그러면 그 보증의 리스크가 한 100%가 넘는 125%라고 하는데 이걸 75%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가 조금 사업성이 없거나 조금 좀 싸움질하고 좀 이렇게 복잡한 재개발 현장도 그래 들어가지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규 보증.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하고 직접 관계없지만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변두리 지역이나 사업성이 없는 것도 시공사들을 좀 입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다. 그 주택연금 활용도 이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주택연금을 내줄 때도 이게 정해진 게 있어요. 교육비 그룹이나 이런 거일 때는 개별 일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담금, 재개발 분담금 내도 주택연금 하는데 여러분 뭐 주택연금 해가지고 돈 빼먹는 사람 없으니까 이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에서 추가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 3년 한시로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냐? 우리가 용적률 좀 원래는 법적으로 현재 일종 일반주역의 3종주역 과정에서 현재는 300%가 만땅입니다. 그래서 신당 19에 또 297점 얼마가 이제 거의 300%에 맞췄죠? 근데 이것을 3종 똑같은 지역인데 330%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30%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 30%더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법에 있는 기준보다 더 주니까 좋아요. 근데 항상 여기에 그냥 주면 좋을 텐데 한 수 조항이 있어요. 첫 번째, 3년 안에 용적률 변경할 때는 우리가 주겠다. 되어 있고, 두 번째, 주긴 주는데 30%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더 주는 30%에 50%는 공공임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조합에서 일하는 분들 들어보면 임대 아파트 하나 지을 때마다 2억 정도가 손해가 난답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 더 지어주고 우리가 15%더 먹는 게 이익인지 그냥 안 먹고 300%를 먹고 치우는 게 이익인지 따져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야 30%더 주는데 그걸 왜 안 해? 그러실 거 없어요. 공짜 아닙니까?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300%에서 330% 해가지고 30%를 더 주는데 이제까지 규정에는 그 30%더 주는 덤으로 더 주는 것에 50%를 임대 아파트 내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수를 부리는 게 뭐냐면 용적률 완화시 300을 30줄 때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는 50%로 했던 것을 사업성이 없는 데는 차등해서 조금 더 낮춰주겠다. 30%더 먹는 것을 50도시로 무조건 나눴는데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구역은 우리가 그러면 조금 양보할게. 네가 60% 먹고 우리가 40% 먹을게. 이런 식으로도 완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완화를 하느냐? 여기에 보면 보정개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보정개수 산식을 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해당 구역의 단지 평균 공시지가로 나눕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다 없다가 나올 텐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부 땅 같은 경우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그러면 중부는 해당이 없어요. 도봉구, 광북구, 변두리, 의정부하고 분계해 있는데 이런 데는 도움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330%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조금 50%를 안 내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조합원이 많으니까 사업성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로 사업성 인정률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30%를 보려면 50%는 내놔야 해요. 또 하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행 대비해서 1.4배 상향하겠다 이게 됐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 저 임대아파트 태중건축비 한번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을 그동안은요, 진짜 이거 참 같은 공무들이 욕을 못하겠고, 임대주택을요, 실제 공사비보다 한 60% 선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니 조합이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공사비 지금같이 올라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옛날처럼 60%에 가져가겠다고? 탁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금 갖췄는데, 자, 임대주택은요, 공공임대주택을 표준건축비로 적용한다는 게 있고 기본형 건축비로 적용한다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아파트를 짓는데 어떤 놈은 표준건축비로 하고 어떤 놈은 기본형 건축비로 하는데요, 적용하는 게 틀립니다. 표준건축비라는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살 때는 이 건축비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분양할 때는 이걸로 써먹고 임대주택을 살 때는 이걸로 써먹고 지들이 살 때는 실제 공사비보다 기본형 건축비로 낮습니다. 실제 공사비다 10억이다 그러면 표준건축비라면 한 60% 6억이 됩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기본형 건축비로 하면 이건 한 80% 될 겁니다. 8억입니다. 근데 실제 공사비는 얼마예요? 10억이에요. 기본형 건축비로 해도 실제 공사비보다 못 미치는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이제까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땡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계속 임대주택을 지을 때마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임대주택을 조합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던 거죠. 손해를 봤던 거죠. 근데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15% 이상 세대수의 15% 연면적의 15%를 의무적으로 지게 해놨어요. 임대주택 우리 안 질래요. 안 지으면 재개발하지 마세요. 안 지으면 재개발하지 마. 이제 없을 수 재개발하면 무조건 지어야 돼요. 그런데 공사비를 이제까지 실제 공사비 한 60%에 땡겨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요즘에 아파트 공사비 오르고 해서 조합의 사업성이 너무 없으니까 이걸 좀 비싸게 사주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높이겠다. 그러면 기본형 건축비도 실제 공사비 한 80%인데 그 80%인 기본형 건축비에 100%를 주는 게 아니라 다시 80%를 주는 거예요. 근데 당초에 표준건축비의 60%보다는 돈이 더 가는 거다. 그래서 1.4배라는 것은 원래 표준건축비로 했던 그 금액보다는 한 40% 정도 더 돈을 더 주겠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합한테는 아주 큰 이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개발 임대주택은 9월 중에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건 임대주택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령만 붙이면 되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신당 시군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합니다. 우리가 300%를 먹을 때까지는 임대주택 뭡니까 상한용률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신당 시구역을 올 때 보니까 당초에 190에서 시작해가지고 허용용률 상한용률이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상한용률을 먹으면서 50%를 더 먹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지하대에서 내놔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게 국민주택 규모로 일부가 지금 현재 설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00% 가까이 먹었는데 여기서 다시 30%를 더 먹으면 다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또 더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300%로 먹을 건지 330% 먹을 건지 선택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사업성이 없으면 더 조금 양보할 게 있는데 그것도 신당 중부에서는 해당이 안 될 거다. 그러니 우리가 50%를 330%를 더 내놓더라도 이 상한용률하고 30% 더 먹는 것에 대한 50%를 내놔야 되니까 잘 면밀히 따지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300%에서 330%가 되면 무조건 먹어야지 안 먹어.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공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잘 지혜롭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개발은 300%까지는 법정 용률까지는 15%만 지으면 됩니다. 근데 법정 용률이나 상한 용률을 가면 더 짓는 것에 용적률을 더 주는 대신에 더 주는 용적률의 50%를 기빈주택 규모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우리한테 실익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될 때다. 왜? 임대 아파트를 제값 주고 찾아가면 모르는데 싸게 가져가고 됩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토지비하고 땅값하고 건물값을 다 줍니다. 싸게는 가져가도.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2주택 임대주택은요. 우리가 땅값은 안 줘요. 또.
네가 용준이 더 가져갔잖아. 건물값만 줍니다. 그러니 건물값만 줘가지고 용준이 50%를 내는다? 뭐 30% 중에서 15%를 우리가 먹고 15%는 내는데 그것도 땅값은 아니고 건물값만 가져간다? 글쎄 없는 장사니까. 근데 따지는 것을 누가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따져야 돼요. 왜? 나는 내 아파트가 안 따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나는 안 따져. 왜? 복잡하니까. 내 거 아닌데 뭘 따져? 여러분이 따지세요. 자, 그래서 무조건 야 30% 더 준다니까 그거 먹어!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따져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임대주택 표준건축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건축심의 완화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필요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물 높이 제한, 공원 확보 기준 이런 것들을 완화하겠다. 이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고 주상복법은 이것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되니까 됐고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폐지. 이것은 재건축하는 사람에게 다 아주 중요해요. 재건축 부담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것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니까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재건축 부담금이 아주 예민하죠. 이런 것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속도를 하고 제도를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하게 하고 사업성을 좀 높여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37만 원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해가지고 착공되기 준공되기 전까지 있는 것들을 다 아파트 세대수를 합해보니까 그게 한 37만 원가 된답니다. 현재 구역 지정된 이후에 여기 37만 원의 신단식구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빨리 되게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빨리 되게 한다면 언제부터 할래? 그랬더니 자 기존에 있는 도시 및 주관계획 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이고요. 자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니 법을 거칠 게 아니라 법을 아예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같이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해가지고 특례법을 만들겠다. 이미 재개발을 하는 법이 도시 및 주관계획 정비법이 있는데 이걸 빨리 하는 법을 또 만든 거예요. 법 위에 법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법 중에서 법을 안 거치고 시행령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국무회의 통해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니까 빨리 할 수 있고 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은 이 법을 위반하고 공람하고 열람하고 지난 연정을 하고 해서 되면은 다행인데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국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요소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는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야 이게 맹탕 아니야? 의심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냐? 니들이 법만 능력도 안 들면서 법을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다 법 통과시켜준대? 그랬더니 최근에 민주당에서 정부의 발표를 듣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우리한테 사전 협의도 없었고 네 마음대로 발표했으니까 우리한테 따라오라? 그렇게 만들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야 이거 좋은 법이네. 우리한테 도움이 되네. 당장 하자. 그러면 이거 기다릴까 할까? 그렇지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요. 통과되더라도 언제 할지 모르겠고요. 여야 협상하는 것에 따라서 이 법이 어떻게 바뀔 건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없는 소리자 함각 기다리다가 어떻게 돼요? 굶어져. 우리말에 이거 있죠? 도랑치고 가시자.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고 있으면서 법이 바뀌면 그때로 바꾸면 돼요. 왜 이걸 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바뀔 거라고 하니까 그만 믿고 있다가 실제로요. 정부에서 발표해가지고 입법화가 안 돼가지고 하는 것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전에 취임하면서 그거 바꾸게 됐죠? 안 바뀌었잖아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동시에 해야 됩니다. 가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치우고 도랑 하면 시간이 오래요. 양수격장. 그래서 도랑치고 가지 잡고 여러분들은 이 현재 있는 법대로 진행하시면서 법이 바뀌면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처분위기가 끝나고 2주하고 그때 다시 변경해야 될 요인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또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변경해야 됩니다. 야 이거 법 바뀌니까 좋아지니까 기다렸다 하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 저도 공무원이지만 정부에서 발표했으니까 그러겠지 하겠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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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내용을 발표한 국토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차관이 엊그저께 나와서 이거 야당에서 협조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설득하겠습니다. 문제는 설득이 안 돼서 뭐 동의 안 하겠니? 현실을 지키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럼 언제 할 수 있냐 이게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자고요. 올해 3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자,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역 주변에 있는 것, 신당시로 해당이 되네요. 역 주변에서 250m까지 최대 350m까지 들어와 있는 지역은 용적률을 더 줄 수 있도록 주거하고 상업지역으로 준주거까지 중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신당 19역은 역 주변에 준주거로 되어 있는 거 아니니? 준주거로 상향 가능한데요. 네.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심의를 통해서 가능한데 현재는 준주거인데 네. 이것을 다시 또 상업지역까지 갈 수 있는 거.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역 가까운 쪽은 신당시도 이미 준주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더 준주거로 편한 먹을 때가 있는가를 350m를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즉시 하겠다고 했고요. 또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보존기술을 적용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로 신당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개살구가 되고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기존 용적률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것을 추가로 넣어주겠다. 그러죠. 기존 세대수, 기존 평균을 고려해서 보존기술을 허용용률을 넣어주겠다. 이런 건데 뭐냐. 우리가 일종의 평균이 용적률 예를 들어서 150%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원래 지금 일종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높은 건물도 막 짓고 건축 지을 때만큼도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 단지 내 일종을 총괄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150, 원래 법적으로는 150%인데 180%야. 그러면 있는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그보다 180%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 일종을 150%로 지으라고? 이건 안 되잖아. 그럴 경우에 원래 있던 것보다 용적률이 기준율 법에 있는 용적률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그만큼을 더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건데 근데 여기도 안타깝게 신당구역이나 중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거의 해당된다면 산동 같은 데 재개발하면 거기 막 빌라 빡빡하게 짓잖아요. 그런 데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신당은 오히려 층수도 낮고 용적률도 평균 용적률이 70%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해당이 안 돼서 우리한테는 빚 좋은 대상이다. 또 신당뿐만 아니고 중구에서 일어난 재개발 사업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공공부여로 완화하는 건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입체복합화 이것도 있는데 이것은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자 건물을 짓고 도로 내고 공원 의무적으로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공원에 내놓고 도로에 내놓으니까 아파트 질 땅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자, 공원도 짓고 그 지하에다가는 도로도 내고 있어 이치안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넓어지죠. 그죠? 이게 보세요. 이건 이치안에 있을 때 도로공원 다 들어갔어. 이만해서 이만큼 되는데 여기는 도로 따로 공원 따로 하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이치안에서 아파트 부지를 더 넓혀주겠다. 이거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구역이 있을 거고 도움이 되지 않는 구역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을 거고 그렇게 못하는 구역이 있으니까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 이론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추진하는 도로 이것은 이미 이제 구역 지정할 때 도움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미 구역 지정 끝났으면 됐고 이제 구역 지정할 때 적도율에 의해서 4m 이하의 접하는 건물들이 대지가 40% 이상이 돼야 됩니다라는 게 재개발의 구역 지정하는 요건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3m가 아니고 2m라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이 안 될 것들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구역지를 냈으니까 이도 해당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하죠. 이건 여기도 여러분들의 해당이 안 되고 신당 구구역은 해당이 됩니다. 원래 20m였던 것을 고도지구를 45m까지 높여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뽑아봤더니 신당 구구역이 현재 한 300세 정도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 45m로 높여서 봤더니 한 450세대까지 나옵니다. 신당 구구역은 확실히 효과를 보죠. 근데 우리 신당 19역은 뭐 고도제한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불관주가 걸리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심의 아까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지원 뭐 했던 거고 공사비 갈등도 했던 거고.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서울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8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정의된 것, 최종 이제 확정된 내용입니다. 공공기업 비율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2종 7층에서 2종에서 1종 일반에서 2종으로 가려면 15%를 기부천합을 했어요. 기부천합 비율을 10% 이상만 하면 되게 해놨어요. 이건 도움이 됩니다. 조건 없이 주는 거니까. 또 3종 일반 주구가 준주구로 갔을 때 15%를 내놨는데 기부천합을 10% 이상만 하게 해놨어요. 이게 해당이 신당 19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준주구로 갔을 때 15%를 내놨을 거예요. 근데 이걸 10%를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종, 여기는 1종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3종만 해당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3종이 안타깝게도 많지는 않아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해가지고 우리가 용적률을 더 받으려면 건물 개수, 인센티브 건물이라고 해서 건물 개수가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0.7만 쳐졌는데 1로 쳐져가지고 계산식이 복잡한데요. 이렇게 해서 사업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역세권 준주거 지역까지 종 상향하는데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구역은 준주거까지 종 올려주는데 그 대신에 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준주거가 올려주는 대신에 니들이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건 넣어줘 그러는 거예요. 뭐 넣어줄까 그랬더니 노인, 아이돌봄, 일자리 창출 이런 시설 넣어줘. 그거 우리 마음대로 해주면 우리가 더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도 따져봐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0m를 350m까지 완화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간에 공짜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넣는 것은 절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 없는 경우, 용도 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에 상한 용도는 오른데요. 우리 신다시표기 용도 지역 변경이 다 했나요? 변경이 거의 했죠. 2종에서 좀 거의 3종으로. 네, 2종에서 3종은 거의 올라가서 여기는 없는데 원래 1종으로 그대로 개발할 때는 150%인데 200% 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장희동 같은 거 보면 장희 14호 같은 거가 1종이 한 45% 되는데 여기서 1종이 150%로 해놨어요. 그런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은 해당이 없으니까 도움이 없고 이런 식으로. 2종 지역도 이제 허용용지를 우리가 2종 일반 지역을 변경 없이 그대로 썼다면 200%인데 210%가 있을 거라는 거. 그 신당 10개역은 거의 2종을 3종으로, 3종을 준주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로 해당이 크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허용 인센티브 이게 복잡하긴 한데요. 여기 뭐 하면 더 주고, 뭐 하면 더 주고, 뭐 친환경 하면 더 주고, 뭐 하는데, 여기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간에 그 포인트를, 더 용도율을 몇 프로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을 항목을 늘렸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가만히 놔둬도 세계사무소가 알아서 찾아서 용도율을 더 줄 거니까, 계획을 그걸 보고 견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성 보증기수 아까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한 거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현황용도율 인정하는 거 원래 150% 지역인데 우리는 원래 있던 게 150% 법적으로는 150%인데 180%야. 그러면 그때 200%까지는 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중구에는 해당이 안 돼서 뭐 그냥 개념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거창하기는 되게 거창했어요. 따지고 보니까 뭐예요? 남는 게 없네. 근데 우리가 그나마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는 나아졌다. 지금보다는. 네? 조금이라도 찾아볼 게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고. 이게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발. 이야, 이제 우리 재개발 아주 놀라지 않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거. 그래, 니네들이 별로 우리가 사업주는 당연히 줄 것도 없는데 그나마 준다니까 좋아, 고마워 했는데 그나마도 이게 뭐가 돼야 된다? 법이 바뀌어야 된다. 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데 놀라지 마시고 이런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요. 아, 방향이 그렇게 가는구나. 빨리 하라고 하는구나. 도와주겠다고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져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그 계획대로 변경할 건지 말 건지는 그때 확정이 되면 통과가 되면 그때 검토하셔야 돼요. 이 말만 듣고 검토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도랑 먼저 치고 가져갔다가는 가지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도랑 치면서 가지를 살살 잡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막상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는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뭔가를 해주는 건 아니다. 단지 이 정부에서는 주택 대책을 할 때는 공급 대책이 있고 수요 대책이 있는데 지금 발표하는 건 뭐예요? 공급 대책입니다.
뭐냐면 집을 많이 짓게 하겠다 이건데 거기에 포커스가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하고 사업성을 많이 높여줘가지고 빨리 하겠다가 아니고 빌라를 안 사고 빌라를 안 지으니 그놈들 빨리 짓게 하고 많이 짓게 하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린벨트 풀어서 신도시 만들어서 빌라들한테 빌라 사주고 이게 이 88 대책의 가장 메인이고요. 우리는 곁다리로 덤으로 피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재개발은 하고 있는 거 37만 원을 빨리 해서 효과를 보겠다 하고 거기다 숫자를 안 넣었어요. 6년 동안 42만 원을 짓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 신도시에서 그린벨트 풀어서 빌라 지어서 42만 원을 하는데 일산 신도시가 7만 원 정도 됩니다. 6년 동안에 일산 신도시급의 7개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고요. 이제 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도시를 만드냐? 이게 한 8년 정도 걸립니다. 착공해서 이게 준비해서 착공 입주할 때까지. 그런데 6년 정도 지나면 분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서두르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서두르면 우리 의지대로 42만 원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이 88 대책의 기본이라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재개발 재건축 막 공짜로 덤으로 막 엄청 짓게 빨리 해주겠다? 아닙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도 반드시 그 연기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이쪽으로 마치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근데 이제 어려운 질문 안 하기로요. 그냥 88 대책을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과장님. 예. 감사위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그 역세권 인센티브나 또는 3종의 그 30%더 주는 거가 결국은 특례법이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지만 이게 우리가 혜택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죄송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여당이 국회의원이 많으면 대통령이 발표하면 거의 통과되잖아요. 90%. 이게 야당이 많으니까 고민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진짜 조그만 거 가지고 있으면서 신경 끄지. 콧구멍만 안 해서 뭘 그게 알아. 예. 지금 지킨 사람만 물어보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럼 아직 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 사실상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네요. 자,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금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바로 직전에 놓여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이 바뀌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됩니까? 반장은 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부 조합원 중에서는 이런 88 대책이 나오니까 역세권이고 30% 용적률 더 준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을 잠깐 멈춰라. 이게 확정되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88 대책이 아직 확정도 안 되는데 우리가 시공사 선정을 멈추고 그걸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계속 해 나가면서 법이 바뀌면 그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정책에 맞게끔 정비 계획을 변경해서 내면 되는 거죠. 수업 잘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보세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잖아요. 네. 시공을 삼고 막 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멈춤 우리한테 상당히 안 됩니다. 불리익이 나오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당 시비에 왜 이제 시공사가 중요하냐면 시공사가 이뻐서가 아니고 지금 조합이 설립됐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네. 업체를 뽑으면 뭐합니까? 돈 안 주면 일 안 하는데. 네. 시공사에 뽑아서 입찰보증금을 신당 식구에게 보니까 250억을 현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현금으로 가만히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그 입찰보증금이 있어야지 그 다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사 안 뽑고 우리가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돈 좀 내라 그래. 네가 뭐 일 시킬 거 돈 좀 내봐줘. 돈도 안 내면서 그 시공사한테 무엇을 못 받아. 맞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도랑 건데 치고 가지 잡으려고 가지 없다니까요. 그렇죠. 도랑치고 가재를 잡아야 그리고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시공사를 뽑으면 시공사를 뽑을 때 우리가 분당 얼마다 분당 뭐 800이다 900이다 10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관리처분 인가 하기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실의 인가가 건축허가 도면이에요. 도면이 나오면 그때 공사비를 실제로 다시 계약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하려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그러면 한 800이면 그렇게 하는 그런 협상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우리 840만 원 정도 있으니까 나중에 니들 사업시가 받고 840만 원 해야 돼.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고백하건대 신당 8구에 또 650에 계약을 했죠. 제가 손가락 하나 내놓겠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일은 계속 그래서- 진행을 시켜 나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재개발 사업은 깁니다. 네. 그리고 수없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첫사랑하고 결혼했으니까 추워도 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네. 변경 계약을 몇 번을 해야 된다는 네, 거는 네. 틀림없는 네,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너무 애달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잘 일을 추진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속도입니다. 빨리 가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먼저 가야 돼요. 안 가고 멍멍하고 있다가 법 바뀌고 시장 바뀌고 뭐 대통령 바뀌면 또 누가 제2의 박원순이가 나올 줄 압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몇 시간 지났니? 아니 1시간 15분 들었습니다. 내가 원래 2시간 강의하면 돈 100만 원 받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시간 돼. 저 딱 아 간단한 제가 잠깐 졸아가지고요 좀 못 들었습니다. 그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되는 건지 끝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우리 내놓은 거 밥상에 있는 거 다 주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처럼 살찝니다. 맛있는 것만 골라 먹읍시다. 알았죠? 네. 자, 우리 신당수당 화이팅 한번 할까요? 조합장님 오셨으니까 조합장님 인사만 한번 듣고 화이팅 한번 합시다. 네. 자, 조합장님 한번 하세요.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합장은 첫사랑으로 끝내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